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들. 평소 이 채널을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이자 열혈 구독자인 50대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쉬운 기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쉽게 다른 이들의 사연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늘 남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다는 것도 저로서는 무척 흥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모쪼록 제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난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는데 30여 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남편 얼굴이 선명히 떠오르네요. 그래서인지 그동안 재혼은 꿈꾸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하는 일에만 열중하며 인생을 살아왔죠. 중간중간 남자를 만날 기회는 있었는데요. 하지만 별로 눈에 차질 않더군요. 저는 남자친구를 만드는 대신 반려견과 함께 즐겁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50주로 넘기다 보니까 문득 남은 반평생을 홀로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한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었으니까요. 늙고 병들고 힘이 빠졌을 때 제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을 찾게 됐어요. 그런 곳에서 새로운 만남이 자주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독서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중고차 상사를 운영한다던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멋진 고급 외제차에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 남자를 본 순간 뭔지 모르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가 진중하지 못하고 과시하는 걸 좋아한다랄까요? 아무튼 독서 모임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남자의 첫인상은 제겐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 남자가 제 가슴에 훅 들어온 작은 사건 하나가 있었죠. 제가 독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고주망태가 된 취객 하나가 저에게 시비를 걸지 뭡니까? 골목은 어둑어둑했고 지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왜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누군가에서 봤더니 독서 모임에 바로 그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취객을 우습게 쫓아내버리고 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괜찮으세요? 술을 마시려면 곱게 마실 것이지. 이제 괜찮아요, 은혜씨. 아, 네, 고맙습니다. 신세를 졌네요. 아하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신세입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마침 지나가고 있어서 망정이지 정말 다행이에요. 댁이 어디세요? 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도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걸요? 아닙니다. 사양하실 필요 없어요. 얼른 타세요. 그 남자의 거듭된 권유로 저는 차에 올라탔고 그 남자는 친절하게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이제 안심하시고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임이 늦게 끝나면 저랑 같이 가요. 여성분 혼자 다니시기엔 길이 으슥하네요. 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면 밥 한번 사주세요. 네? 밥이요? 아, 네, 알겠어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그럼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사건이 있은 후 그 남자가 정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 일로 급속히 가까워졌죠. 제가 먼저 밥을 샀고 상대가 그 뒤에 또 술을 샀네요. 그럼 문혜 씨는 정말 일찍 남편분을 잃으셨군요. 그런 아픔이 있으실 거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자녀분도 없으시고요? 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서둘러 하늘나라에 가느라고 자식도 남기지 않았네요. 참 오래전 일인데도 아직도 생생해요. 그거야 워낙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실은 저도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네, 뭐.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 외롭긴 하지만 이제 혼자 사는 삶도 익숙해졌거든요. 그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어요. 뭔지 모를 동질감도 느끼게 됐고 없었던 호감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감정 변화는 저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제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고 제게 그 마음을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은혜 씨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혜 씨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제 진심이에요. 은혜 씨, 저 지금까지 살면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재산도 모을 만큼 모았습니다. 이젠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살고 싶네요. 제게 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 남자의 달콤하면서도 우직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늦은 나이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정말 잘해줬어요. 확실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씀씀이도 컸고 제게 비싼 선물도 척척 안겨주곤 했습니다. 이젠 그런 선물하지 말아요. 누가 보면 욕해요. 아니, 누가 욕을 해? 내가 내 여자한테 좋은 선물 하겠다는데. 그래도 그러지 말아요. 전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우리 담백하게 만납시다. 담백하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화끈하게 만나기도 해야지. 은혜도 참. 당신이 나이가 몇인데 화끈을 찾아요? 연애도 다 때 맞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 연애는 그만해야겠어. 네?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저한테 이별 통보하는 거예요? 당신이 연애는 하도 고리타분하게 보니까 그냥 연애 말고 결혼해야겠다고. 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진심으로 제게 청혼을 했고 그 덕에 전 정말 오랜만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이 남자와의 재혼이 과연 절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100번, 1000번도 더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전 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제 옆에도 평생을 함께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더군요. 조금은 척박하게 느껴졌던 제 인생이 이 남자를 통해서 좀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보, 어서 일어나봐. 내가 김치찌개 끓였다니까? 네? 아니, 언제 찌개를 다 끓였어요? 당신 아침 먹이려고 일찍 일어났지. 어서 씻기 전에 먹어봐. 당신이 요리도 할 줄 알아요? 그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찌개 하나 못 끓일 줄 알았어? 어서 먹어보라니까.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늘 바쁘다는 걸 제외한다면 참 좋은 남편이었어요. 생활비도 팍팍 가져다 주고 절 위해서 쓰는 돈은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이 제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어디 아파트가 있고 땅이 몇 평 있다는 말은 해주었지만 자세하게 말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전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말해주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결혼을 하고서도 남편은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런데 당신, 우리가 사는 이 집 말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당신 아낸다. 알 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냥 집 몇 채 더 있는 거고 땅이 몇백 평 더 있다는 것으로 대강 알고 있으면 돼. 내가 사업이랑 세금 문제 때문에 정리할 것들도 있고 해서 확실히 말을 못해. 나중에 좀 더 깔끔해지면 다시 말해줄게. 그렇게까지 말하는 남편한테 시시콜콜 물어보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워낙 사업에 크게 몰려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의 수상쩍은 행동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인감을 떼달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제 인감은 왜 필요한데요? 회사에 쓸 물건이 필요한데 우선 급한 대로 당신 명의로 신차를 좀 뽑아서 쓰려고. 중고차 상사에 그런 것도 필요해요? 손님은 넘치는데 물건이 없네. 내가 대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여보, 아직 우리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서류 문제가 좀 복잡해요. 일단 뭐가 좀 정리가 된 후에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럴래?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지. 제가 완곡하게 거절을 하니까 남편의 얼굴엔 살짝 서운한 기색이 스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자는 남편 때문에 아직 법적으론 남남인에 다름없었고 또 중고차 상사를 운영한다는 남편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남편한테 자신의 사업 때문에 제 명의와 인감이 필요하다는 건 쉽게 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과는 살짝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서 남편의 마음이 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것도 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보, 혹시 제가 며칠 전에 인감을 해주지 않아서 서운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당신 표정에 다 쓰여 있는데요. 아, 그래. 아하하, 누가 내 얼굴에 써놨지?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제가 혼자 산 지가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아직 여러모로 익숙치 않아요. 같이 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제가 때가 되면 당신 사업에 보탬이 되게 할게요. 그래, 알았어. 당신 편한 대로 해. 난 다 괜찮아. 마음이 상한 남편을 저는 그렇게 달랬고 그 이후 남편에게 더욱 신경 썼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집에 사는 거니까 예상하지 못한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도 결혼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괜한 의심이 생기는 일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는 언니와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예. 근데 네 남편 보험은 제대로 들어놨니? 보험? 글쎄, 그런 말은 못 들은 것 같은데. 얘는 결혼했으면 이제 네 남편인데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 그리고 네 남편 나이가 있잖아. 보험 같은 걸 든든히 해뒀는지 어쨌는지 확인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글쎄, 그런 거 물어보기가 좀 애매한데. 보고 살면 당연히 알아둬야 할 일인데 애매하긴 뭐가 애매해. 괜히 나중에 큰일 생기면 심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어려워진다. 오늘 집에 가면 물어보고 만약 보험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면 네가 대신 들어줘. 그래?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저는 언니 조언을 듣고 퇴근한 남편에게 보험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런데 당신 혹시 들어놓은 보험 같은 건 있어요? 보험? 갑자기 그런 건 왜? 아니, 당신 나이도 있고 한다. 보험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내가 대신 들어놓으려고요. 아, 이 사람아. 보험은 돈이 없을 때 대비하는 거잖아. 그런데 난 돈이 많은데 보험 같은 걸 뭐 하러 들어? 괜한 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럼 당신은 보험이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여태 보험 같은 거 들지 않아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았어. 하지만 마냥 큰 소리를 치는 남편이 걱정되었어요. 지금이야 재산이 있다고 자신만만해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흔한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하나 없다는 게 아내 입장에선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 보험을 대신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놓고 다니는 남편의 운전면허증을 들고서 미리 알아둔 보험회사 지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남편 보험을 알아보려고 왔어요. 아직 보험을 들어둔 게 하나도 없어서요. 아, 그러세요? 가입을 하시려면 남편분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 혼자 오셨나요? 아, 그래야 하나요? 전 그냥 남편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알아봐 드릴 수는 있고 청약서에는 본인이 직접 사인하셔야 됩니다. 아내분께서 사인을 받아주시면 가입은 가능해요. 예. 그럼 50대 남성이 들어야 할 보험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겠어요? 네. 그럼 남편분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신분증을 받아든 보험사 직원이 한참 컴퓨터로 두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박경호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고객님은 박경호 씨 아내분 되시는 거고요. 네, 그렇다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험사 직원은 저한테 이것저것을 캐묻더니 잠시 기다려달라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얼핏 제 발로 찾아왔네. 얼른 경찰 불러. 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 말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냥 자기들끼리 다른 얘기를 하는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보험 들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 겁니다. 웬 남자 둘이 성큼성큼 저한테 다가왔고 갑자기 제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전 깜짝 놀라서 그 남자들을 바라봤죠. 아니, 이게 뭐예요? 당신들 누구예요? 왜 선량한 시민한테 수갑을 채우는 건데요? 신고받고 출동한 형사입니다. 박경호 씨 아내분 되신다 했죠? 지금 저희랑 같이 좀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형사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데요?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가죠. 일단 따라오시면 압니다. 전 영문을 모른 채 형사들을 따라 나섰고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출입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의 설명은 절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만들었어요. 남편분은 현재 지명수배가 돼 있는 범죄자입니다. 벌써 몇 년째 수사망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그냥 중고차 상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건 가짜 명함이고 진짜는 대출 사기범입니다. 선량한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서 외제차를 구입하고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아주 악질이라고요. 지금 파악된 피해자가 30명이 넘고 피해 액수만 60억이 넘어가요. 박경호 씨 때문에 차량 보험사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박경호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마 이 시간쯤엔 일하고 있을 텐데. 남편분 사업장엔 가본 적이 있으시고요?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박경호 씨가 하는 일에 남의 명의로 고급차 뽑는 겁니다. 아내분도 연루가 됐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일단 김은혜 씨 신변이 확보가 돼야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요?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 그런 일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저한테는 그냥 중고차 수출하고 중개하고 뭐 그런 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조사해보면 나올 거고 우선 박경호 씨는 매일 제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세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전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경찰에 수배가 된 사기꾼이고 보험회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악질이라뇨. 그래서 제가 남편의 신분증을 들이미니까 보험회사 직원의 기색이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전 정말 억울했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던 제가 그런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형사 하나가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김은혜 씨도 박경호의 전형적인 수법에 당하신 것 같네요. 전형적인 수법이란요. 그게 뭔데요? 혹시 박경호가 인감이나 명의 빌려달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려주진 않았어요. 뭔가 좀 깨름직해서. 그건 잘하셨나. 박경호가 결혼을 한 여자가 김은혜 씨 말고도 5명이나 됩니다. 네, 5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5번이나 결혼했단 말씀이세요? 네, 저희가 파악한 인원만 그 정도고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놈은 일부러 좀 고립된 여성한테 결혼의 빈자로 접근을 하고 시까지 올려서 신뢰를 쌓아요. 그리고 난 뒤 사업 핑계로 명의를 빌리죠. 그렇게 얻은 명의로 외제차를 몇 대씩이나 뽑고 난 뒤 그 외제차는 팔아버리고 그대로 잠적해버리는 겁니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고액의 대출만 떠안게 되고
남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놈이 그렇게 악질이에요, 악질. 전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 김은혜 씨가 박경호를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죠. 워낙 신출기물한 놈이라서 저희가 집에서 잠복하면 금방 눈치챌 수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협조해 주시겠어요? 경찰의 제안에 전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의심을 벗고 이 배신감을 씻기 위해선 그게 가장 빠른 방법 같았거든요. 저는 형사들과 몇 번의 의논 끝에 전화로 남편을 유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한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를 가고 드디어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나야. 당신이 이 시간엔 웬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당신 시간 괜찮아? 시간? 시간은 왜? 오랜만에 오늘 당신이랑 외식이나 할까 해서. 우리 잘 가던 스테이크 집 있잖아. 거기서 밥 먹자. 그래? 아유, 그런데 어떡하지? 내가 누구랑 좀 만날 일이 있는데. 다음에 갈까? 아, 정말? 아, 이거 참 아쉽게 됐네. 당신한테 줄 선물도 있었는데. 선물? 무슨 선물? 가만히 있어봐. 오늘 무슨 날인가? 아닌데. 오늘 아무 날도 아니잖아. 무슨 선물이냐면 당신 주려고 인감 떼놨어. 아무래도 당신이 계속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명색이 와이프인데 당신 사업에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이런 것쯤은 해줘야지. 뭐? 그게 정말이야? 이야, 역시 우리 마누라다. 아, 나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오늘 약속 미루고 당신 만나러 갈게. 우리 오랜만에 스테이크 좀 썰자. 그래, 알았어. 그럼 이따 거기서 만나. 남편의 신이 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전 치가 떨리도록 화가 났지만 간신히 참을 수 있었어요. 저런 사기꾼을 믿고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제가 너무나 후회스럽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형사들과 함께 미리 약속 장소로 가 있었습니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곳곳에 잠복해 있었고 전 초조한 마음으로 스테이크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약속 시간이 다 돼갈수록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더군요. 혹시 남편이 눈치채고 달아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협조했다는 걸 알면 해코지하진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는 겁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극에 달아오르니 몸까지 달달 떨려왔어요. 아무리 심호흡을 해봐도 손에서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긴장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스테이크 집 쪽으로 걸어오는 남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한 듯 제게 손까지 흔들며 다가왔어요. 당신 먼저 와 있었네. 네, 어서 와요. 당신, 그런데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몸을 떨어? 추워? 그러게요. 아, 몸살이 걸렸나. 자꾸 우환이 드네요. 그래? 그럼 약을 좀 사다 먹을까? 아니에요. 이따 밥 먹고 나서요. 그래, 알았어. 일단 들어가자. 남편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우리로 몰려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박경호 씨 형사예요. 왜 왔는지 아시죠? 뭐야?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한 거야? 설마 은혜 네가 그랬니? 경찰한테 날 꼰지른 게 너야, 어?
인상을 심하게 구긴 남편이 절 향해 독서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 배신의 대가가 엄청날 거라는 둥, 형사들한테 끌려가는 순간에도 고래고래 악다문을 쓰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만 것이었죠.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전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네, 덕분에 불상사 없이 잘 검거했습니다. 김은혜 씨 공이 커요. 이놈이 때마침 신산 옥대를 뽑기 직전이었더라고요. 김은혜 씨가 아니었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형사의 말을 듣고서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좀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결국 남편이 공공연하게 자랑했던 재력은 모두 사기로 번 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게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했던 거고 혼인신고도 미뤘던 거였죠. 만약 제가 보험회사에 들르지 않았다면 저도 꼼짝없이 그놈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크게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는 일이었어요. 구속된 남편은 재판을 받고 시형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액수가 크고 수배된 상태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다는 것이 선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한때 남편이라고 믿었던 그놈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정말 묻고 싶었던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놈은 제가 면회를 왔다는 게 놀라웠는지 놀란 표정으로 절 맞더라고요. 당신이 웬일이야? 나한테 면회를 다 오고. 앞으론 2번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너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왔어. 묻고 싶은 거? 그게 뭔데? 편하게 물어봐. 너 말이야. 나한테 접근했을 때 진짜 진심은 눈곱만큼도 없었니? 그냥 사기를 칠 대상으로만 찍고 온 거야. 제 질문에 그놈이 너 털웃음을 터뜨리더군요. 뭐야? 정말 순진한 거야 뭐야? 그럼 내가 다 늙은 아주머니한테 진짜 관심이 있었겠어? 저 보니까 그냥 외로워 보였고 잘만 구슬리면 잘 넘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접근한 거지. 뭐? 너 정말 진짜 바닥이구나. 그럼 사기꾼한테 뭘 바라냐?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네가 미련한 거지. 그게 묻고 싶은 거였어? 아니, 또 하나 있어. 너 나랑 살던 신혼집 말이야. 거기 바로 밑에 층 있지? 603호. 603호. 거긴 왜? 내가 너랑 살면서 네가 출근한다고 나설 때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꼭 계단으로 가는 게 늘 수상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네가 핸드폰을 안 챙겨가서 내가 가져다 준 적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때 네가 우리 집 아래층인 603호에 들어가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남의 집에 들어가? 그게 내가 너한테 궁금한 거야. 너 603호랑 아무 상관없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통 모르겠네. 내가 그 집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네. 실은 내가 그게 하도 이상해서 형사분들한테나 말했거든. 근데 거기에서 돈다발이 무지하게 나왔어.
그래서 혹시나 네가 감춰놓은 돈이 아닌가 싶었지.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네. 그 돈이 글쎄 수십억 원이나 되더라고. 뭐라고? 그럼 603호가 다 털렸단 거야. 뭐, 너랑 상관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놀라니? 야, 김은혜, 너 미쳤어? 거길 왜 경찰한테 알려?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뭐야? 그럼 거기가 네가 돈을 숨겨놓은 곳이었단 거야? 야, 너 참 악질이다. 어쩜 그렇게 많은 돈을 그런 데다 숨길 생각을 다 했니? 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암튼 그 돈은 경찰이 싹 가져갔으니까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교도소 생활이나 잘해. 거기선 제발 반성 좀 하고 살아라. 응? 전 그놈이 울상이 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놈은 태연하게도 범죄 수익금을 그런 곳에다 숨겨놓고 있었더군요. 자칫 잊어버릴 뻔했는데 그놈이 603호 문고리를 잡았던 모습이 퍼뜩 떠올랐던 겁니다. 제가 경찰에 그걸 제보하고 난 뒤 그 집을 수색했는데 수십억의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나왔죠. 다행히 범죄 수익금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했고 그놈의 사기 행각에 대한 확실한 물증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 그 사건을 겪은 후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누가 하는 말을 좀처럼 믿지 못하게 됐죠. 그 덕분에 외부 활동보단 집안에 틀에 박혀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런 은둔 생활을 극복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돼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네요.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범죄들이 있겠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것도 손에 꼽을 정도로 악질 범죄 같습니다. 그것도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거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처음엔 무조건 웃는 낯으로 날 대한다는 점입니다. 과한 친절과 배려는 일단 의심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방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을 테니까요. 애청자 여러분,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제 경험을 통해 누군가는 도움을 받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